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하루를 즐겁게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건강과 돈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일만 하느라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잊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작은 취미 생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삶에 활력을 주는 취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의 취미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취미는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60대 이후에는 사회생활이 줄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아무런 활동이 없다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취미라도 꾸준히 즐기면 그 시간만큼은 외로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취미는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취미는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앉아서 즐기는 것뿐 아니라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포함한 취미는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고 체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미는 삶의 목표를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이것을 해봐야지 하는 마음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시작하려다가도 금방 포기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다 부담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레슨비나 시간이 부담스러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혼자만의 취미가 되어버려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줄어들어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셋째, 나이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두려운 경우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하는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이유로 취미를 시작조차 못하거나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3단계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실제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미는 반드시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취미일수록 더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초를 키우거나 손글씨 연습을 하거나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과거에 즐기던 활동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노래를 좋아했다면 다시 노래를 취미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즐거웠던 경험을 되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신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에게는 앉아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력이 좋은 분들은 가벼운 운동을 취미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7세의 이정자 씨는 퇴직 후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낯설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점차 글을 쓰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보내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감정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정자 씨처럼 자신에게 맞는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취미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잘 맞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취미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다 보니 시간이 없다고 느끼며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취미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때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단순한 습관에서 작은 의식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TV를 볼 때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뜨개질을 하거나 간단한 손작업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면 별도의 시간을 크게 내지 않아도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취미를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남기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성취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의 박영호 씨는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무료함과 허무함이 커지자 딸의 권유로 작은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잡초를 뽑는 일조차 귀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과정을 보며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주변 이웃들과 수확물을 나누며 인간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취미가 단순히 혼자만의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까지 넓혀준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작은 습관을 취미로 바꾸어 나가시면 일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취미도 소중하지만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는 훨씬 더 큰 활력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동네 주민센터, 도서관, 교회나 성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미를 통해 누군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좁아지기 쉽지만 취미는 그 벽을 허물고 새로운 인연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실제로 70세의 윤명자 씨는 오랫동안 혼자 집에 머물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미술교실에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지만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고 대화하다 보니 친구들이 생겼고 매주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시회에도 작품을 내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가 커지고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취미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은 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취미를 즐기다가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남과 비교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취미로 삼았는데 자꾸 실력을 따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재미가 줄어듭니다. 취미는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나는 오늘 이 시간을 즐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너무 많은 취미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취미를 작게 시작해서 차츰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취미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취미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첫째,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매일 작은 즐거움이 생기면 우울할 틈이 줄어듭니다. 둘째, 신체적 활력입니다. 활동적인 취미는 몸을 움직이게 해서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확장입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고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자아 성취감입니다. 작품을 완성하거나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들은 결국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행복한 노후는 돈이나 건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취미라는 작은 씨앗이 자라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취미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 관련 취미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합창단에 참여하는 것은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합창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술 관련 취미입니다.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서예 등은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어른을 위한 컬러링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시를 적는 것은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원예 활동입니다. 작은 화분 가꾸기부터 텃밭 농사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형 취미입니다. 걷기, 태극권, 요가, 댄스 등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시킬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취미라기보다는 사회 참여 활동에 가깝지만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들은 모두 쉽게 시작할 수 있고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다가 맞지 않으면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일부는 이미 취미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깊이 즐기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반대로 아직 취미가 없으신 분이라면 오늘이 바로 시작할 좋은 기회입니다. 종이와 연필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작은 실천 팁이 있습니다. 취미를 시작할 때는 목표를 작게 잡으세요.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싶다면 하루에 단 10분만 읽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를 하고 싶다면 하루 한 줄만 써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목표는 부담을 줄여주고 성취감을 더 쉽게 느끼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취미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전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이 시작한 취미를 알리세요. 누군가에게 말하면 책임감이 생겨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기 쉽습니다. 취미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오롯이 몰입하는 시간이 생기면 잡생각이 줄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특히 노후에는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미는 그런 생각을 밀어내고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작은 성취가 쌓일 때마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커집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트는 순간, 처음 그린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글 한 편을 끝까지 써내려간 순간은 누구에게나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만들고 노후를 더욱 의미 있게 채워줍니다. 또한 취미는 가족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하면 세대 간의 벽이 낮아지고 대화의 소재도 풍성해집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활발하게 취미 활동을 하는 가정은 자녀들도 긍정적이고 안정된 정서를 보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취미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취미를 이어가는 모습 자체가 자녀와 손주에게는 최고의 본보기가 됩니다. 취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기록하기입니다. 매일 사진을 찍거나 짧게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취미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2배가 됩니다. 둘째, 목표 세우기입니다. 단순히 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달에는 3권의 책을 읽겠다거나 한 달 안에 작은 화분 3개를 키워보겠다는 식으로 목표를 세우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함께하기입니다. 혼자보다는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하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넷째, 나누기입니다. 취미로 만든 결과물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온라인에 공유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다섯째, 꾸준함입니다. 완벽하게 잘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쌓이면 실력은 저절로 따라오고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취미가 반드시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취미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데 완성도가 낮더라도 그리는 동안 즐거웠다면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재능이 없어라는 이유로 취미를 포기하지 마세요. 취미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즐거움이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복을 줍니다. 취미 활동은 또 다른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뇌 건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손을 자주 쓰는 활동은 뇌세포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손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악, 미술, 글쓰기, 원예처럼 손과 뇌를 함께 쓰는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한 두뇌를 위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는 작은 활동 하나가 미래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걱정이 늘어나지만 취미에 몰입하는 순간만큼은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술 활동이나 음악 감상은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도록 도와 기분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음악을 듣거나 직접 연주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취미는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취미는 또한 노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줍니다. 퇴직 후에는 하루가 길게 느껴져 무료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오늘은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기대가 생겨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알차게 채워지면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취미는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취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15분 걷기입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고 날씨가 좋을 때는 근처 공원이나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취미가 됩니다. 둘째, 가벼운 글쓰기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음악 감상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부르거나 박자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넷째, 사진 찍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꽃, 하늘, 음식 등을 찍으면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퍼즐 맞추기입니다. 퍼즐이나 십자말풀이 같은 활동은 두뇌 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작은 화분 가꾸기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취미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